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양천구 갑선거구는 서울 지역에서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야권은 비명과 친명의 대결로 여권은 전현직 의원의 비대위원까지 당내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천갑 선거구는 전통적인 보수 지역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최근 두 번의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여야 모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격전지가 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정미경 전 의원과 조수진 의원, 구자룡 비대위원 등 3명이 경선에 나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조수진 의원이 21.8%로 12.4%인 정미경 전 의원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지지 후보 없다와 모르겠다 등 부동층이 60% 가까이 나와 당내 경선은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안개 속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황희 의원과 이나영 중앙위원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비명 현역 의원의 친명 중앙위원이 도전장을 던지면서 경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상 대결에서는 황희 의원이 23.9%로 9.2%를 얻은 이나영 위원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지 후보 없다와 모르겠다는 응답이 역시 60% 가까이 나온 데다 컷오프된 하석태 예비 후보의 지지율 5.7%가 어느 후보로 갔느냐에 따라 상황은 바뀔 수 있어 두 후보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야 양자 가상 대결은 어떨까? 먼저 정당 지지도를 알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2.1%, 국민의힘은 35.6%로 양당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지정당 없음 등 부동층은 20% 안팎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황희 의원과 국민의힘 정미경 전 의원, 조수진 의원과 각각 양자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황희 의원은 정미경 전 의원과의 대결에서 40.2%를 얻어 30.4%를 얻은 정미경 전 의원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기타 후보 지지율은 5.2%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황희 의원과 조수진 의원 간 양자 대결입니다. 황희 의원이 39.8%를 얻어 30.3%를 얻은 조수진 의원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기타 후보 지지율은 2.2%입니다. 현재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다음 주부터 경선을 실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각각 경선 승리자를 발표합니다. 따라서 양천갑 선거구의 여야 대진표는 최고위원회 승인이 마무리되는 3월 첫째 주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앞서 보신 여론조사는 김호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여론조사 꽃에 의뢰해 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됐으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시가 의료계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시립병원 8곳은 평일 진료 시간을 밤 8시까지로 확대합니다. 또 서울의료원과 보라매 병원 등 시립병원 4곳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에는 비상진료대책본부가 구성되고 평일 저녁 8시까지 진료 시간이 연장됩니다. 이 밖에 문 여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 포털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낙상 예방을 위해 지원 사업비와 대상을 확대합니다. 양천구는 지원 대상자를 기존 300명에서 600명으로 2배 늘리고 지원 규모도 2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며 저소득층과 고연령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방문 간호사와 복지사가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시가 382만 서울시민 가구의 주거와 소비 금융 패턴 등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민 가구당 총 자산은 9억 5천여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평균 대출은 9,200여만 원이며 연평균 소득은 가구당 7,3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에 지난 21일부터 내린 눈으로 최고 13.3cm의 누적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 광주가 13.3cm로 눈이 가장 많이 쌓였고 양주시가 12.2cm, 고양시가 11.9cm, 인천시가 11.7cm, 김포시가 11.5cm가 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부는 22일 7시 기준 눈 관련 사고는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고 캠핑장 내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막는 등 모두 52건의 안전조치가 발생했고 염화칼슘 마대에 작업자가 깔리는 등 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밤새 내린 눈이 도로와 인도에 쌓여 미끄러질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해상에 발효된 풍랑주의보로 인해 인천과 도서 지역을 잇는 일부 항로 운항이 나흘째 통제되고 있습니다. 22일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초속 6에서 15m의 바람과 함께 1에서 3.5m의 파도가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지난 20일 오전 8시부로 서해 중부 먼바다 등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백령도, 인천 연평도를 잇는 여객선 3척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인천 연평도는 오후부터 인천 덕적도와 인천 이작도, 인천 육도 풍도를 오가는 여객선 8척은 정상 운항합니다. 앞서 서해상에는 지난 19일부터 높은 파도로 인해 인천 백령도 항로를 비롯한 인천과 도서 지역을 잇는 여객선 운항이 일부 통제돼 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내린 폭설로 거리와 도로가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주엔 봄이 왔나 싶을 정도로 따뜻했는데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가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2월 중순에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예년에 비해 많은 양이 온 건지 궁금한데요. 얼마나 왔습니까? 그저께 그러니까 20일부터 눈이 내렸는데 지금 서울만 해도 서울 그 종로구 같은 경우는 13.7cm가 내렸거든요. 근데 같은 서울인데 서울 강서구에서는 5.5cm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상 부근의 기온에 따라서 비가 되고 또 눈이 되고 뭐 이런 차이인데요. 뭐 이례적인 건 아니고요. 그 3월 초까지도 많은 눈이 내릴 수 있거든요. 즉 상층에 찬 공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들이 툭 올라와서 그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요즘 봄인지 겨울인지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올겨울에 그렇게 강한 추위가 지속되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겨울이니까 물론 춥긴 추웠는데 과거 겨울보다는 확실히 그 따뜻한 그러니까 덜 추운 그런 겨울을 보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 세력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우리나라 부근에서 만나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으면서 마치 그 장마 때처럼 여러 날 그런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가 조금 약간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다른 때보다 일찍 찬 공기와 우리나라 부근에서 부딪히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다행히 눈이 그쳤습니다만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고 눈길 사고도 잇따르는 등 피해가 많았습니다. 주의사항을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눈이 상당히 많이 중부지방에 내렸거든요. 이러면 제일 우선 염려되는 게 빙판길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그 습한 상태에서 비와 눈 중간 상태에서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눈이 쌓이기 전에 빨리 치우고 이런 방법을 해야 되겠고요. 제일 걱정되는 게 아까 말한 빙판길의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근무지 이탈이 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카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은 전공의 67명 중 52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병원 측은 전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간호부 진료 보조를 강화하는 등 가용 인력을 배치해 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며 권역 응급의료센터도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료 관계자들은 이번 전공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 2주 이상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가용 인력 운영에 대한 한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설 대목을 노리고 한우 앞다리를 양지로 속여 파는 등 한우 불법 판매업소가 서울시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117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우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한 결과 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축산물 이력 번호 거짓 표시와 포장 식육 부위 명칭 거짓 표시, 축산물 포장 규정 위반 행위와 축산물의 비위생적 관리 등입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밀키트 생산업체들이 인천 특사경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8일까지 밀키트 생산업체 30곳을 단속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업체는 간장게장과 꽃게탕을 제조해 팔면서 원료 출납 서류를 자출하지 않았고, 다른 업체는 원료 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습니다. 또 전 생산 품목의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하거나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인천특사경은 불법 행위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군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체납자의 가상재산을 압류해 체납액 62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도는 추적 조사를 통해 체납자 5,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이 중 2,390명으로부터 체납액 총 62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방소득세 등 2,700만 원을 체납한 한 건축업자는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밀린 세금 전액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인천의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인데요. 단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하며 소득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나 인천 청년 포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오는 29일까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양성평등 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사업 유형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여성의 권익 증진,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 포용 및 돌봄 지원 사업, 그 밖에 양성평등 도시 인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